안녕하십니까.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5월 넷째 주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둘째 주에 워낙 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소소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번 주도 내용은 좀 많아요. 예. 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단일한 구조는 아닌데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거든요. 살짝 셋째 주와 겹치긴 하지만 이때 뭔 일이 있냐면은 수성이 별들의 밭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의 별들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자리나 별들이 그 바둑판 격자처럼 되게 균일하게 천구에 흩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곳에는 되게 한적하다 싶을 정도로 뜸한데 몰려 있는 곳에는 엄청 밝은 별들이 마치 이제 경쟁하듯이 막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이제 농번기하고 농한기가 있듯이 그리고 장사에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있듯이 그 천구에도 밝은 별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참 가야 겨우 한번 제대로 된 이등석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한적한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몰려있는 구간, 전제에 속하는 구간이 소위 별들의 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인데 이 중에 대표가 현재는 그 쌍자궁 후반 도수대예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쌍자궁 17도 초반에 오리온자리 베타성인 리겔로 이제 시작을 해서 21도 초반에 오리온자리 감마성인 벨라트릭스가 있어요. 22도 초반에 마차보 자리 알파성인 카펠라가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22도 중반에 오리온 자리 델타성이자 오리온 벨트 일원인 민타카가 있습니다. 22도 후반에는요, 황소 자리 베타성인 엘나스가 있고, 23도 중반에는 오리온 자리 엡실론성이자 오리온 벨트의 맏형인 알닐람이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24도 후반에 오리온 자리 제타성이자 오리온 벨트 일원인 알니탁이 있고 25도 초반에는 황소 자리 제타성인 알헤카가 있어요. 진짜 완전히 줄줄이 포진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1등성, 2등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로부터 살짝 떨어진 쌍자궁 29도 초반에 오리온 자리 알파성인 베텔게우스가 나오면서 이 별의 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들어온 인문인 17도 리겔로부터 4도 정도 좀 한적하다가 그리고 나가는 문인 베텔게우스로부터 역시 또 앞 4도 정도 한적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쌍자궁 21도부터 25도까지 진짜 별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황도 12궁의 다른 사인에서는요, 한두 개 몰려있기도 좀 힘든 밝은 별들이 불과 한 4도 정도 되는 구간에 7개가 몰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쌍자궁에서 순행 중인 수성이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 구간을 지납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빨리 지나요. 수성이 지금 되게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2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의 밭은 오리온 자리하고 황소 자리 별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길성하고 흉성이 아주 좁은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속도 빠른 수성이 하루 안에 두세 개 별을 1도, 전후 1도의 유효 범위 내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lun이 거의 동시에 뒤섞여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4일간 완전 정신 없을 거예요. 자, 모든 행성들이 이 별들의 밭을 지날 때에는 정신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빠르게 순행하는 수성이야말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얘네들 7개, 9개의 모든 회합을 압축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단위로 막 다른 별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쏟아지는 좀 안 좋고 불안한 소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또 예상치 못하게 뜬금없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귀를 닫고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수도자 모드로 들어가서 좀 잡음을 다 무시하고 나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한두 가지 사안에 몰입해야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간이 또 있어요. 뭐
수성도 나중에, 수성이래. 금성도 나중에 역행 끝나고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이 별의 밭을 지나게 될 겁니다. 7월 정도에.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 보세요. 수성하고 북교점이 만나게 돼요. 이게 5월 28일이에요. 근데 이 도수는 오리온 자리 알파성인 베텔게우스가 한 15분 이내로 아주 가깝게 얘네들하고 같이 붙깁니다. 그래서 북교점이 수성과 만나면 수성이 담당하는 영역의 경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문물이나 정보들이 확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유통 루트를 확보한다든가 되게 엄청 충격적인 소식이 확 하고 대중한테 널리 전달이 된다든가 아주 손대기 힘들었던 거래나 계약이 갑자기 조건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그거를 매매하려고 몰려든다든가.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특히 북교점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 존재하던 어떤 한계나 경계 같은 게 깨지면서 안팎이 뒤섞인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정신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던 정보나 어떤 소식이나 기회가 확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게 언제나 반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안 되거나 일상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북교점이나 남교점, 달교점이 들어오는 거는 일종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정신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뭐 진짜 그 천우신조 같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성호 북교점이 만나는 회합은 쌍둥이 자리 거의 끝도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수성은 룰러십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북교점하고 함께 베텔게우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귀족이나 엘리트의 별입니다. 근데 수성하고 만날 때는 이게 나름대로 체면 차리는 별이기 때문에 상업적, 그러니까 수성이 비즈니스를 담당을 해요. 상업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수성의 또 다른 어떤 사안이 있잖아요. 학문적인 거, 학술적인 거, 지적인 노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문적인 발견이나 신기술의 개발 같은 걸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수성, 북교점, 베텔게우스 이 세 가지가 만날 때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일자 전후의 중요한 발견이 공표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저런 상해나 사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위험한 활동을 하거나 아주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가 아니고요. 거의 같은 날에 여기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역행으로 접어든 금성은 리게라고 다시 만납니다. 올해 두 번째 만남이죠. 4월 27일에 순행하면서 한 번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회합은 7월 23일에 재연될 예정입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점성술 달력에서 소개팅 선 결혼식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정관계의 만남이나 예식의 길한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의 상향혼에 최적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보다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데 여러분, 나보다 괜찮은 이성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손에 넣기 힘든 희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나보다 꽤나 상당히 명백하게 괜찮은 이성이라는 거는 유니콘이나 드래곤처럼 그 동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에 비해서 미리 손 써두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힌트 제가 잘 안 드리는데 좀 더 좁혀보면요. 28일 목요일 저녁부터 29일 정오 전후까지가 가장 성공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모두들 코로나의 그 압제를 뚫고 괜찮은 파트너를 쟁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분들은.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쌍자궁을 벗어나서 룰러십을 잃고 여기 거해궁 개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개자리 초반에 마차보자리 베타성인 맨칼리난이 있습니다. 이별이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몰아 넣으면 넣을수록 쾌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변태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그 리스크 테이커 캐릭터를 갖고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취미나 자극에 몰입하면서 간혹인데 이런 활동이 일상을 위협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성이 맨칼리난하고 만나면 원래 이게 화성금성 속성인데 수성이 만나면요 다소 이제 도박성 거래나 계약을 충동적으로 맺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도박성이 있는 물건 중에서 아무래도 손쉬운 거래가 가능해서 손대기 쉬운 게 주식 매매입니다. 그래서 수성 맨칼리난 회합 전후에는 굳이 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 주가의 기복이 되게 큰 주식을 산다든가 혹은 오래 들고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오를 만한 주식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냥 충동적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뻘짓이죠. 그래서 이날 전후에는 레버리지가 큰 선물 옵션 같은 거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좋아요. 20세기까지만 해도 맨칼리난은 쌍자궁 끝도수에 있었어요. 근데 2006년 전후에 맨칼리난이 거해궁 첫 도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맨칼리난하고 만나는 수성이 이제는 더 이상 룰러십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룰러십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조금은 제어를 해주던 수성 맨칼리난 조합의 불안정성이 이제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날 주식거래, 단타거래, 특히 선물 옵션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넷째 주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넷째 주에 국한되지 않은 한 가지 좀 큰 덩어리를 말씀드릴까 해요. 5월 22일에 뭔가 많다, 그쵸? 예. 5월 22일에 좀 정확히 말하면 5월 21일? 예, 21일, 22, 23일 정도에 천왕성이 움직이면서 양자리 알파성인 하마라고 정확하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천왕성은 무지하게 느린 행성이에요. 토성보다 느려. 공전주의가 84년입니다. 그래서 전후 1도 사이에서 천왕성이 하마라고 유효회합을 이루는 구간이 5월 초에서 6월 둘째 주까지 지속이 돼요. 길죠. 예, 한 달이 넘습니다. 자, 천왕성은 세외 삼행성이에요. 전통 7행성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개인의 삶을 살피는 네이탈 점성술에서는 천왕성이 당사자를 나타낼 수도 없고 타임로드를 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행성 구조처럼 누구한테 딱 들어맞는 트랜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사회 전체, 집단 전체에 광범위하게 색채를 남기는 별입니다. 자, 근데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천왕성과 하마의 만남이 그냥 뭐 내 거 아니니까 아무의 것도 아니겠지,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이런 범세계적인 이벤트를 겪다 보니까 이런 게 단순히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가나 사회가 겪는 일이지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우리들 각자의 삶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이게 세세하고 강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제 뼈저리게 알잖아요.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큰 사건은 우리의 일상을 휘말려들게 만들어서 다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영향 범위로 두는 먼데인 점성술의 전체 구조들이 있어요. 거의 얘네들의 관여를 하는 게 세외 삼행성들이 많은데요. 이런 큰 구조 앞에서 그 나린마이야드, 님비 현상을 내세워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꼭 마르크스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만든다고는 해도 일단 외견상으로 드러나기로는요.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를 철저히 압도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상부 구조가 A라는 방향성에 있으면 하부 구조가 그와 반대되는 B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씹혀요. 씹힌다고. 센 놈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어요. 비록 잦아들고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금성하고 리겔 조합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소개팅이나 선이 완전 상향원 좋긴 한데 거꾸로 얘기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취소돼 버린 금성 리겔 조합 소관에 소개팅이나 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때 타임로드가 금성이면서 리겔이 지금 쌍둥이 17도 있잖아요. 쌍둥이 변통궁 17도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아주 괜찮은 선이나 소개팅 기회가 많았겠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고 씹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큰 구조는 작은 구조를 압도를 하고 지나가요. 근데 세외삼행성의 긴 구조는 일곱 행성의 작은 구조를 밟고 묻어두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체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정치하고도 비슷하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뭐 정치 같은 거 재미없으면서 투표 안 하고 지나갔다가 앞으로의 5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장래와 일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투표를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큰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천왕성 공전 주기는 84년. 그 얘기는 뭐냐? 특정 항성하고 만나는 게 84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마라고 천왕성이 만나는 이벤트도 84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주일에 오차도 없어요. 84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1936년 5월 23일에 천왕성 하말 회합이 이루어져요. 거의 뭐 하루 이틀 상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겠어요. 1936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가 천왕성 하말의 유효 회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천왕성 영역에서 벌어진 것들이 되게 뚜렷합니다. 1936년 5월 12일에 미국에서 LA하고 시카고를 잇는, 여러분 시카고 어디인 줄 아시죠? 저쪽에, 저 북쪽에. LA는 완전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LA하고 시카고를 연결시키는 그 산타페 회사에 뭐였더라? 이름이? 어쨌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열차편이 개통을 했어요. 되게 역사적인 어떤 런칭이 있었고요. 5월 25일에는 그 후로 한 몇 개월 정도 엄청 오래 지속되는 미국 노조, 특히 이제 타입라이터라고 그러죠. 타자수들의 어떤 그런 파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미국 전체를 뒤엎는 어떤 노조 파업 사태가 발발을 했었어요. 5월 27일에는 아일랜드 국적항공사인 에어링거스가 첫 운항을 시작을 했고요. 자, 같은 날에는 영국의 초호화 크루즈선, 아마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퀸 메리오가 천여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이죠. 현대 컴퓨터 창시자 중인 한 명인,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영국 앨런 튜링이 자기가 고안한 튜링 머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간을 했어요. 제출을 한 거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천왕성은 원래 자동차, 선박, 열차, 비행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탑승하는 탈 것, 그러니까 자동차라면 승용차보다는 뭐가 되겠어요?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탑승하는 탈 것, vehicle에 관련된 사건에 주로 관여를 하고, 그리고 폭동, 시위, 파업 이런 데 되게 관여를 합니다. 혹은 첨단 기술이나 발명 등의 이벤트로 이어지는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천왕성이 이런
사건들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원래 갖고 있는 별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눈의 망상이 아니고요. 조금만 역사 문헌이나 자료를 리서치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재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데인 점정술에서 천왕성 관련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의 사건들이 계속 재현이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요. 예. 저를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천왕성 하마을 회합 전후에도 이런 종류 사건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규모의 지금 해고,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 실업률이 엄청 폭등한 상태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아시죠 여러분? 해고가 되게 쉬워요. 해고가 법적으로 되게 쉽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도 쉽고,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점에서 1929년, 30년, 31년에 미국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죠. 대공황 때의 실업률에 거의 근접을 해요. 그 정도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뭐 미국이 그러니 딴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심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미국도 그래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면 한 달 일을 못하면 집세를 못 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궁지에,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대규모 시위나 폭동 같은 걸로 자신들의 절실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뭐 내가 굶는다고 쳐도 내 애들이 굶는다고 생각해봐. 미칠 노릇이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위나 폭동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5월 중순 지나면서 지금 구미권의 수많은 국가들이 국가 봉쇄를, 지역사회 봉쇄를 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코로나가 잠식이 돼서? 아니에요. 아직도 쌩쌩해요. 근데 이대로 나가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진짜 굶어 죽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딴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안전제일주의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 백신이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봉쇄만 하면, 봉쇄를 하는 게 정말 답이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진짜 굶어 죽어요.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 세계와 사회와 국가와 기업은 어떻게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집에만 있든 뭘 어떻게 하든 봉쇄가 이루어져도 국가하고 기업의 경제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 3개월 정도 봉쇄가 되면요, 대부분의 소매업은 다 죽어요. 6개월 봉쇄가 되면 대기업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6월 첫째 주에 다시 관광을 연대요. 근데 코로나 잠식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은 이대로 놔두다가는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근로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역사회하고 국가 봉쇄, 하늘길 차단이 지금 2, 3개월 이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항공사들이 도산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자, 하늘길이 차단, 운항로가 봉쇄된 건 거의 1월 말부터거든요. 그럼 1월 말이면 거의 4개월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항공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빼고 국가가 막아줘야 되죠. 막아줘야 되는 몇 가지만 빼면 그 자본이 튼튼하지 않은 항공사들은 엄청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항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슬픈 게, 천왕성 관련 천체 구조랑 토성 정지가 인접한 2, 3주 사이에 벌어지면요,
여러분 리서치를 해보시면 알아요. 항공기 추락사고 같은 게 되게 빈번하게 벌어지거든요. 선박 침몰이라든가. 저는 제발 그런 일이 이런 와중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만 지난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검증을 해보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백신이나 치료제, 코로나 이런 것들은 근데 첨단 기술 영역은 아니에요. 첨단 기술 영역은 아니고요. 특히 백신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거니까 아마 이번에 천왕성 관련 이벤트에서 얘네들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에너지나 첨단 소재, AI 같은 분야 혹은 뭐 핵에 관련된 분야 그래서 순차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궤를 뒤집는 혁신적인 이론이 재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법한 게 5월 28일에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그 수성하고 북교점이랑 베텔기우스가 만나는 이때가 혁신적인 학술적인 발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천왕성 하말 조합하고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5월 28일 전후에 뭔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먹고 살려줄 어떤 기술이 나타날 건데 이때는 아마 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 정도 좀 가능성 있는 치료제에 대한 정보는 이때 나오지 않을까? 이때 나오는 정보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5월 이때잖아요. 5월 28일에 수성 교점이 있을 때 여기서 하루만 넘어가면 어때요? 수성이 맹칼리난이라고 만나가지고 주식 투자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오는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회사에 그 몰빵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요. 좀 보시다 하세요. 예. 요즘 워낙 가짜 정보가 많아요. 가짜 정보라는 게 악의적인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연구실에서 실험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어떤 신약 같은 게 나오려면 인비트로 실험실 단계에서는 10,000개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비보 동물 실험 단계로 갔을 때 유효한 거는 1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인간들의 1, 2차 임상으로 가서 유효한 거는 10분의 1, 50분의 1이에요. 그 중에서 3상을 통과하는 거는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험실 단계에서 동물 실험 단계에서 유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인간한테 쓸 수 있는 신약이 될 확률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설익은 정보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임상 3상 통과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효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를 에피커시 유효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유효성 있는 약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세이프티라고 그래서 부작용이 적은가를 봐야 되는데 유효성이 검증된 100가지 약 중에서 독성이나 어떤 안전성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건 또 100분의 1입니다. 얼마 없어요. 진짜 신약 만들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를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천왕성 하말 조합은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요. 먼데인에 관련된 거 빼고도. 자, 그래서 개방성, 세계관, 개방성에 대한 부분에서 일종의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천왕성 하말 조합의 특징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되게 극단적으로 완고한 게 천왕성 하말인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고 끌려다니고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반대 진영 사람들을 되게 벌레같이 생각하면서 말도 안 섞으려는 그런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정치병 환자들 같은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 괜찮은 부동산이나 투자권이 나왔다고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의심도 않고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큰 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그러니까 개방성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이중적인 양상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언밸런스가 있으면 돈 냄새를 잘 맡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타고납니다. 진짜 돈 냄새를 맡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게 먹힐 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출생 천궁도의 고정궁 8도 전후에 중요한 행성이나 하이렉 포인트가 위치하는 분들은 이 5월에서 6월 중순까지는 개방성에 관련된 극단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중용을 지향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5월 넷째 주는 하말 천왕성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양이 좀 많아졌네요. 요거는 6월 둘째 주까지 계속 그러니까 유효한 거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5월 넷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